그 당시에는 진짜 공실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저도 이제 지산에 대해서는 모르진 않는데 23년 이 언저리에 과잉 공급돼가지고 완전 폭망했잖아요. 예. 근데 내가 진짜 사실 반성을 하는 게 역시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 지산이 망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남 대표님은 저 지산이 전부 공실인데 내가 셀프 스토리지 산업을 저기서 그걸 잘 연결하면 되겠다고 대단한 사업적 해안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개별 주택에는 없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회사는 IM박스라는 데인데 IM박스의 남성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긴 했지만은 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셀프 스토리지 IM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입니다. 셀프 스토리지라는 것은 보관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네. 부동산의 임대업의 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창고형인데 예. 내가 직접 가가지고 예. 이제 스토리지 저장도 하고 빼고 반출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사이트를 보니까 제가 개소수와 점포수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 이미 너무 대기업이야. 지금 너무 큰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셀프 스토리지 수도권 중심 사업을 거의 이제 지배적인 그 사업자 포지션으로 되셨던데 네. 제가 예전에 2016년에 부동산 관련 책을 쓸 때 네. 그때 한국에 이런 저장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당 주거 면적도 작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소화해야 될 회사가 필요한데 막 싱가포르에서 넘어온 그 엑스트라 스페이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오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미국 회사들이 이제 잠식하는구나 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 또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엠박스가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이 사업의 전개와 예. 이런 어떤 성장의 이런 걸 좀 어떤 식으로 좀 증폭시켰는지 그 부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해외, 특히 미국 기반의 엑스트라 네. 스페이스가 한국에 들어왔죠. 네. 그렇게 해서 셀프 스토리지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했는데 네. 그때는 완전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약간 애매하다가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네. 결국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이 셀프 스토리지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돼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점이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는 거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이 2021년, 22년까지는 엄청 좋았다가 네.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지산 같은 거. 지산이나 지산이나 뭐 오피스 상가, 같은 거. 상가. 네. 다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대두된 게 공실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공실. 네, 저희도 공실 영상 맨날 찍었거든요. 네. 근데 공실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 많아지면서 네. 이 공실을 해결할 대안이 셀프 스토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다 보다 보니까 이 셀프 스토리지가 한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이와 반해서 네. 방금 말씀하신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은 네. 그 다 자산 매입 플레이로 갔죠. 부동산 한 몇백억짜리 이렇게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살려면 너무 비싸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매물 구하기도 힘들고 펀드를 활용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느리게 성장을 하는 와중에 아이엠박스가 공실을 셀프 스토리로 활용하면서 이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고 지금 아이엠박스가 거의 국내 시장 주도하는 그런 그러면은 공실 활용했다는 게 그 상가나 지산이나 상가의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소유주에게 맞습니다. 아이엠박스가 사업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다는 거지 매입했다는 거는 아닌 방식으로 커졌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일 처음에는 그 이 셀프 스토리 장치 산업 같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보증금도 들고 시설비도 들고 되게 돈이 많이 드는데 되게 이제 회사가 성장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가 성장을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 공실이 너무 많은 걸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블로그 하나가 회사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공실이 대단하다.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저희 아이엠박스가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쉐어하겠습니다. 그 대신 초기에 시설비는 임대인께서 지불해 주시고 발생할 수익을 쉐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글을 올린 게
거의 반응이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야, 그게 완전 뭐 인류가 불을 발견한 그런 순간처럼 완전 불타올라 보네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공실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저도 이제 지산에 대해서는 모르진 않는데 23년 이 언저리에 지산이 이더리움 채굴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과잉 공급돼가지고 완전 폭망했잖아요. 예. 근데 내가 진짜 사실 반성을 하는 게 역시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 지산이 망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남 대표님은 저 지산이 전부 공실인데 내가 셀프 스토리지 산업을 저기서 저걸 사업화하면은 임대인들이 지금 약간 그거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그 니즈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에는 그 수요가 있고 그걸 잘 연결하면 되겠다고 하면 대단한 사업적 해안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커졌는데 그걸 아까 다른 국내 몇몇 회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반면 외사계들은 그런 대응이 안 됐던 거군요. 예. 외국계들은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네, 그렇죠. 예. 직접 뭐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이런 게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번 각 잡고 만나면 그냥 싹 하고 이런 건데. 맞습니다. 그 엄청난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산을 많이 매입한 건 맞긴 하지만 이게 너무 느리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약간 보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 가가지고 외사한테도 뭐 다 내놓으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 방송을 오시면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어쨌든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좀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제 상황까지 왔는지를. 그 셀프 스토리지라고 하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보면 이게 보관이에요, 보관. 어떤 짐을 보관하는 건데 경기도 외곽에 보면 컨테이너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게 다 보관, 정확하게는 셀프 스토리지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게 뭐 규격화가 되지 않고 어떤 산업 분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컨테이너 박스,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어떻게 보면 셀프 스토리지 완전 1단계 초기 모델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는데 그다음에 2단계는 완전 그런 나대지에 있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약간은 건축물 같이 조금 그 창고라고 하죠. 창고 소형 물류 창고형 같이 되다가 지금은 이미지와 같은 3세대로 도심으로 이제 아예 들어왔습니다. 3세대는 너무 간지나는 건물을 해놨는데 완전 카페처럼 해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와. 근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통 건물이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통 건물을 다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외관이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해서 스토리지형 건물이라는 게 티가 나는 그런 통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는데 아이언박스는 제가 놀랐는데 막 요소요소에 저런 통건물도 있는데 막 꽂혀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조금조금하게.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퍼졌던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토리지가 3세대인데 저렇게 좀 3세대라고 하는 어떤 뭐 특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3세대라고 하는 거는 도심, 외곽이 아닌 도심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완전 자동화 무인화가 특징입니다. 자동화 무인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지점이 거의 한 160개, 170개 되는데 거의 한두 명이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엄청 많은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뭐 시건이랑 보안이랑 그다음에 막 무선 통제랑 뭐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남의 그런 걸 또 열어보지 못하고 도난으로부터 좀 방지를 해야 되고 소방이라든가 이런 건축적인 기준도 되게 까다로울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출입 통제. 그러니까 결제를 해서 QR코드가 발급이 돼서 그걸 찍고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온습도가 다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엄청나게 하겠죠. 그렇지만 약간의 기술력이 들어가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한 테너트로 지금 셀프 스토리지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셀프 스토리지를 그 건물주 소위 상가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랑 남 대표님이랑 여러 협업을 하실 때 협업하시는 어떤 방식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먼저 국내 셀프 스토리지가 운영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순 임대차. 이건 사업자가 그냥 들어가서 보증금 내고 임대해서 들어가서 시설까지 다 하는 거. 근데 이거의 장점은 지점을 빨리 많이 늘릴 수 있지만 단점은 자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설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이언박스가 취하고 있는 비전형 임대차. 비전형 임대차? 비전형 임대차. 이거는 임대인께서 시설비를 내주시면 아이언박스가 들어가서 발생하는 보관 서비스에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스타벅스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벅스랑 아예 똑같은 모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자산 매입 형태. 네.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들이 직접 다 자산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식. 이런 그러니까 하나는 풀 매입해가지고 내가 설비까지 다 하고 운영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소위 완전 자기가 다 조달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그냥 정말 이건 그 장례식장 빌려주는 것처럼 상조회사한테 그 시설만 대관 대시형 사업, 대관 대시형 사업인데 아이엠박스는 그 중간 사업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임대인에서 설비 관련 비용을 설비 관련 비용이나 이런 거는 통상 뭐 면적당 공사비 아니면은 막 이런 개념을 쓰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 정도를 러프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저희가 전용평당 130에서 150만 원의 시설비가 발생하고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께서는 아예 아무런 관여 없이 완전한 자동화 무인화로 운영이 되는데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그 임대인께서는 아주 우량한 임차인 아이엠박스를 5년 동안 계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 임대차 계약하면 5년 정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제곱미터당 임차료나 보관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의 전용평당 12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세상에. 이 셀프 스토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에 이게 점유율이 올라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이 점유율이 올라가면 이게 계속 쭉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에 짐을 엄청 많이 넣지도 않고 엄청 빼지도 않아요. 차근차근 점유율이 올라가면 쭉 오랜 기간 동안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자기가 뭐 해야 되고 자기 곤란하게 해주는 전화도 없고 뭐 없고 뭐 귀찮게 하는 뭐가 없고 소위 유지 관리가 어렵지도 않고 어쨌든 그리고 소프트한 부분은 아이엠박스가 다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일반 통상 전대차 방식의 쉐어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평당 단가가 싼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인이 초기에 이제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그 셀프 스토리의 엄청난 장점이고 그다음에 많은 임대인 건물주께서 만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초창기에 역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소위 아이엠박스 입장에서는 큰 자본이 없이 개소수를 좀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저희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저희 인력을 투자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이게 자동화 무인화가 가능해가지고 저희는 지점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도 많은 리소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저희가 이제 케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기본 임대료 플러스 알파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한 달에 3만 원을 내면 저희가 월 1회 무료 배송을 해드려요. 그럼 이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지만 수익은 다 임대인한테 돌아가는 구조여가지고 임대인한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한국에 필요한 거는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외국도 먼저 왔었고 그런데 23년 전으로 공급 사이드는 공시를 이용했다는 거지만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어떻게 좀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집값이 오르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 최고심 인생 헛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셀프 스토리지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 수요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가구수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거비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약간 단건 결제 막 했는데 지금 또 이제 소유보다는 경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정기 결제, 구독 서비스면서 사람들이 뭔가 소유를 하기보다는 경험하는 그런 문화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레저용품도 많이 사고 막 하다 보니까 집은 좁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검색을 해보니까 집 옆에 이제 막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공급이랑 수요가 맞물려서 지금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요 변화가 구조적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저 지하 창고가 지하 보관소가 있는 단지들이 요즘 지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하 보관소가 없는 데서 있는 데를 왔을 때 좋았던 거는 말씀하신 그 20년 주기로 막 캠핑이 유행이었고 캠핑 좀 다니십니까? 저는 캠핑을 엄청 자주 가요.
캠핑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사놨는데 집에 놓을 데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거를 베란다에다가 이제 장을 3단장을 설치해가지고 꽉 놨는데 이사를 가면서 그걸 넣을 데가 없었는데 지하 창고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걷다가 갖다 놨는데 아마 그 언저리에 캠핑 장비 같은 거가 막 대유행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갖다 놓으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진짜 엄청 다양해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많이 느낀 게 예전에 저희 그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이 1인 가구고 젊은 층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는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셀프 스토리지 보관업의 그 평균 보관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이요? 예. 와, 거의 임대차 기간이네. 진짜 임대차 기간이네요. 그냥 맞습니다. 잠깐 뭐 한 달 맞기 이런 게 아니구나. 예. 그리고 객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한번 짐을 맡기면 계속 보관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이 셀프 스토리지가 와. 하나의 주거 문화의 하나의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건 저도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스토리지가 또 근교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100몇십 개가 되니까 예. 뭐 웬만하면 다 근교에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데는 보니까 또 막 예약을 3개월 기다려라 막 이렇게 써 있고 이래가지고 예. 지금도 여전히 그 수요가 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느끼시는 것 같네요. 아까 예. 구조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맞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네. 이게 일본이거든요. 아, 예. 제가 올해 1월에 그 도쿄를 여행 갔어요. 아. 그러니까 뭐 여행도 있고 셀프 스토리지를 경험하러 갔는데 그렇구나. 여기가 도쿄에서 한 5, 6정거장 네. 좀 떨어진 한국 단위 뭐 동작구, 관악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큰 길 나와 딱 봤는데 왼쪽은 그 일본의 그 셀프 스토리 2위 기업인 큐라지는 업체고 네. 오른쪽은 1위 업체인 헬로 스토리지는 업체예요. 네, 마주보고 있구만. 큰 길가를 두고 네. 아예 그냥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그냥 통 건물이 셀프 스토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고 네. 앞으로 한국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화된 건물 뭐 30년, 40년 된 건물을 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 뭐 식당도 지금 다 안 되지, 오피스도 쓸 수도 없지, 그 상업용 부동산, 테너트, 임차인 중에서 유일하게 상권과 입지와 유동 인구를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네. 유일한 테넌트이기 때문에 지금 아. 셀프 스토리지가 이런 공실이라든가 오래된 건물을 다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한참 현재 진행형인 이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뭔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소비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저 보셨겠지만 여기 사무실에 보드게임 엄청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런 거가 셀프 스토리지로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실제로 보드 게임, 네. 뭐 피규어 같은 거 맡기신 분들 정말 많고, 아, 역시 사람 다 똑같구나. 네. 그리고 요즘 의류를 정말 많이 맡겨요. 와, 네. 옷에 그 드레스룸이 있어도 네. 아시겠지만 다 너무 작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사계절이 있어버리잖아요. 이게 제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아, 그러니까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군요. 네. 동절기 옷을 예를 들면 다 맡기고 네. 내년에 입을 거니까 네. 여름에 입을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연 단위로 계약하는. 야, 그- 대박이네. 그 가끔 보면 네. 1인 가구 많은데 보면 네. 오셔가지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시는 분들. 아. 그러니까 짐을 네, 네, 이거 네. 내가 입어야 되는 게 왜 창고에 있지 하면서 창고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박이네요. 근데 저는 이런 스토리지용 사업이 이게 그 건축적으로는 이게 뭘로 사업이 따로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엄청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네. 최근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2달 전이에요. 한두 달 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이 아예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네. 점 찍고 제일 마지막에 공유 보관 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 공유 보관 시설 이게 지금 그럼 공유 보관 시설로 건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위 건축물 개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아. 정확하게는 약간 셀프 스토리가 애매해가지고 예.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을 받다가 네. 적용받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공유 보관시설 가로 이거 아. 셀프 스토리지 업종이 아예 추가가 됐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이 건축법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업종을 위해서 추가를 하거나 개정하는 건 처음 본다고. 네. 그렇게 해서 개정이 돼서 지금 셀프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도 일본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네. 도시만에 네. 근린생활시설은 1000제곱미터. 네. 1000제곱미터는 자유롭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고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창고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창고로 활용하고 그 이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웬만한 상업시설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러면 사실 창고도 셀프 스토리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맞습니다. 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셀프 스토리지로 할 수 있게 이번에 건축법 시행이 바뀌었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엄청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초창기 때 그러면은 임대인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네. 그 상가나 사업용 건물들을 갖고 계신 기분이 나쁜 이제 굉장히 공실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좀 설득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사업 구조를 논의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막 엄청 적극적으로 막 하세요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라고 설득을 합니다. 아. 왜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지금 공실 문제가 이제 끝나진 않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 뭐 또 잘 네, 아시다니까. 저도 비슷하게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이게 공실 문제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엄청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네.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러다 보면 이제 확실히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네. 이제 임대인 건물주들 다 나이가 40대 네. 이상이잖아요. 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야 누가 짐을 맡겨 나는 버리는데 아.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요즘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맡긴 사람이 많고 나도 맡길 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스스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집이 엄청 좁아서 물론 맡기신 분들도 있지만 네. 하나의 뭐 주거 형태로 자리 잡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가 처음에 원룸 오피스텔 살다가 네. 이제 잘했어 그러면 이제 오구 네. 20평대로 가고 네. 더 성공했어 하면 84 네. 가고 하는데 딱 이 세 가지밖에 주거 형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구에서 84제곱미터 사이즈로 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렇죠. 이제 소위 상급지 갈아타기가 어려워졌죠. 네. 네. 그러다 보면 20평대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뭐 3명, 4명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집이 너무 좁아지고 하니까 확실히 이런 분들이 짐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집이 아닌 외부의 자기 창고라는 걸 활용하는 네. 이런 문화가 엄청 빠르게 지금 자리 잡히고 있는 것 같고 네. 임대인 건물주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아니 그 대표님은 예. 아이엠박스에서부터 처음부터 일했던 건 아니실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 전체적인 뭐 이런 커리어는 어떤 식으로 쭉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빨리 사업을 시작한 건 맞습니다.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네. 회사는 거의 안 다녀봤고 와, 사업까지 하셨구나. 제가 원래는 이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했는데 네. 여기는 현금이 잘 안 돌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다가 현금이 잘 도는 사업을 하자라고 하다가 정말 우연하게 셀프 스토리지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 업이 일본, 미국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며칠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네. 제 짐을 대학교 졸업하고 네. 제 짐을 이제 친구 집에 맡겨놨더라고요. 네. 친구가 막 빨리 찾아가라고 아, 본인이 첫 번째 손님이셨구나.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업이 엄청 크게 되진 않아도 네. 어느 정도 먹고는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아, 혹시 뭐 주식도 파십니까?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아이엠박스 네. 사고 싶다! 네, 아직 팔아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사업적인 측면을 보면 네. 셀프 스토리지라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는 게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거의 한 200개 정도 이제 돼 가고 있는데 네. 만약에 보관하고 있는 고객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운영하는 지점이 한 1000개 되면 네.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1000개의 자산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 간판만 다 이렇게 간판 옆에 조그마한 네. 광고판 하나만 해도 네. 기업들한테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하면 이 광고 수익도 있고 예를 들어 10만 명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락인 되어 있는 10만 명 고객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난 광고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창고를 이용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푸시를 보낸다고 그렇죠. 앱을 지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광고 수익이라든가 추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엄청나게 부가가치 높은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아직 스토리지 사업은 아직 초창기 사업인데 맞습니다. 주로 그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을 아까 의료도 얘기하셨고 물류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개인 취미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제일 많은 이용자는 좀 주로 어떤 손님들이 제일 많으신지 그런 것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이용 패턴을 보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1인 가구. 1인 가구. 45세 이하의 1인 가구가 많고. 아, 네. 1인 가구분들이 뭘 맡겨요? 옷을 맡겨요, 주로?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은 처음에 어떻게 보통 네. 맡기시냐면 이사를 엄청 자주 다니거든요. 예. 1인 가구 평균 이사 기간이 18개월마다 이사를 예. 한다라고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이사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짐을 맡기거든요. 아. 그 다음에는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짐을 맡기는데 예. 한번 창고가 생기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맡겼다가 그 다음부터 자기만의 보관 공간이 생겨서 여기에 막 의류도 넣고 그 다음에 레저용품 내고 네. 맡기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 굿즈도 맡기고 네.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아, 1인 가구 많구나. 근데 저는 이 말도 공감되는 게 또 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식하다가 다 말아먹어가지고 예. 금천구 시흥동에서 빌라에서 한 3년 산 적이 있는데 예. 그 이사를 앞뒤로 와리가리 해야 되는 와중에 이사 날짜가 일주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붕 떠서 그때 제가 말씀하셨던 그 컨테이너 예. 그 컨테이너께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일주일치인데 한 달료를 받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에. 어? 맞습니다. 한 달, 결국 컨테이너 하나에 어쨌든 혼자 사니까 집은 다 들어가가지고 한 달 맡겼는데 결국 몸만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는 편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 업체가 네. 이사할 때 컨테이너 거를 들고 와서 이사를 해주고 됐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다가 그 맛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 셀프 스토리가 위험합니다. 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어쨌든 주거 면적이 작으니까 근데 주거 면적이 작다고 짐까지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거 공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거를 집으로 해소하는 거는 집이 단위당 제일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고형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나중에는 지금은 지산이나 이런 예. 그런 것들도 많겠지만 미래에는 뭐 도심 내에 있었던 그런 근린상가 건물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가깝다고 더 인기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셀프 스토리지로. 저희 전략도 네. 지금은 이렇게 비전형 임대차로 많이 진행을 하지만 네네. 앞으로는 도심 근교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아예 셀프 스토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셀프 스토리지가 보통 전용 평당 네. 10에서 12만 원의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엄청 높은 평당 12만 원이면은 강남과 여의도를 제외한 일반 사업용 건물, 사업용 오피스 건물의 면적당 임차료랑 유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강남을 네. 제외하고 네. 1층 상업용 같은 데가 10만 원, 11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2층 이상 올라가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뭐 5만 원, 6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셀프 스토리지가 전용평당 10에서 12만 원이 나오면 네. 이게 매출이 엄청 높게 나온 거거든요. 제 말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자산을 많이 매입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많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걸 셀프 스토리를 운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업의 장점이 뭐냐면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무인화가 가능한 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지금은 초창기고 성장기니까는 외곽에 있는 지산이나 상가나 이런 걸 쓰지만 결국 종국에는 예. 도심 내 공실도 심해지잖아요. 예. 도심 내 공실, 특히 노후 건물 공실도 되게 심한데 예. 나중에 매입하는 형태로 예. 매입을 하면서 셀프 스토리지 형태로 좀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 하게 되면은 단위 면적당 임차료도 소위 프라임 오피스 못지않게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훨씬 가성비가 높아 보이고 수요가 짱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스토리지 장점이 뭐냐면 네. 건물 다 막 무너지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막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셀프 스토리 자체가 이 기술력이 들어가고 그 건물 자체가 빛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막 거의 1층만 뭐 편의점 있고 위에는 다 비어져 있는데 네. 셀프 스토리 자체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 같이 건물 자체를 꾸며서 기술력을 접목시키면 그 건물 자체도 살고 그 상권도 살아날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셀프 스토리지가 하나의 공실률을 낮추는 하나의 기능도 하지만 네. 그 주거비 폭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주거에 부속되는 서비스가 너무 고급 단지형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 고급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창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고 심지어 수영장도 이용하고 반포에 있는 뭐 아파트는 원래 아이스링크 지을 뻔했잖아요. 아이스링크도 짓고 막 이런 형식으로 갈 뻔했었지만 그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능들이 막상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 유관한 예. 그런 필수 서비스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서비스 중 하나가 보관이었는데 보관 쪽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진짜 커지게 된다면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그런 경쟁자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거를 꾸준하게 수년간 해오시면서 나름 이런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에 굉장히 리스펙을 보내고 싶고 이 인터뷰를 계기로 저도 IM박스의 홍보이사가 될 거야. 하여튼 그렇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근데 저는 약간 요즘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정말 뭐 대기업이나 네. 정말 자금력이 갖춘 업체들이 이 셀프 스토리 업에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역설적으로 더 많이 와라. 셀프 스토리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네.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무인 창고라고도 활용을 많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창고다. 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 자체가 네.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인식이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네. 진짜 일본 같이 더 이렇게 더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긴 그렇네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이 건설사한테 되게 불만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설계하면서 커뮤니티 설계할 때 네. 창고도 설계할 수준이라면은 창고 같은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사업화하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회사에 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그 진짜 양 땡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오히려 큰 회사들이 좀 와가지고 이런 주거 관련 서비스 사업에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대표님 하시는 사업도 더 인지도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인지도가 커지면 수요자층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질문이 유치하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를 좀 키워나가시거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미래는 어떤 걸까요? IM박스 비전이자 목표가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사회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거. 예. 이 두 가지가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인데 예.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도심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을 제가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건물이 너무 막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기 안 좋고 하는 거를 네. 셀프 스토리지로 개선을 하고 기술력을 넣으면 라인 자체가 상권이 되게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공실 문제 해결, 주거의 질 향상, 그다음에 도심 기능 강화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하시는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크아웃 코리아를 맡고 계시네요. 상가 공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현저한 그 바닥이 나올 뻔한 거를 그 예. 공시를 다 스토리지로 예, 맞습니다. 전환을 시키면서 새로운 용도 기능을 개발하는 거. 근데 원래 이게 도시가 이런 거잖아요. 예. 이제 A 기능이 끝나면은 B로 전환할 수 있어야지 그게 밸류가 올라오는 건데 맞습니다. A로 계속 물고 빨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먼저 캐치했다는 점에서 오늘 또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좀 많이 느꼈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원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도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 책도 그런 내용이 되게 많고 예.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너무 배우는 게 많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M 박스의 박스. 건승을 기원하고 그리고 주식 아야. 주식아 오늘 남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 그 채부심 인터뷰 시간에는 오시고 싶다고 다 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래도 되게 채널 컨셉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추구하는 방향이랑 같으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그 주거에 부속된 그런 저장 스토리지 기능이 한국에 너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외국계도 아니고 한국계 이런 스토리지 업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쁜 것 같고 이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 또 남 대표님 모시면서 인터뷰를 했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